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또 이 분야를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기차 분야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뭐 정부 효율부 뭐 위원장인지 수장인지 일단 뭐 임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협상용이 아닐 것 같고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정사실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게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행정명령으로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게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는 전부 전기차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긍정적. 아하. 이게 일단 긍정적.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얘기했던 IRA법을 왜 건드리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IRA법을 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감세 때문이에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큰데 네. 야, 이 돈 이대로 내가 다 쓰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다 보니 예. 그럼 그 중에서 몇 개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공화당의 정책은 감세 쪽으로 가는 거고 예. 바이든 민주당 쪽은 감세보다는 보조금을 주는 쪽이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하는 정책이 뭐냐면 세금도 깎아주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야, 세금도 덜 거쳤는데 돈 저렇게 많이 쓰면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나중에 채권을 너무 급하게 발행하려면 금리는 뛸 거고 그럼 미국은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할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우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쓰는 돈은 쓰되 기존에 썼던 것 중에서 몇 개를 줄이면 실제는 돈을 덜 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쓰던 것 중에서 뭘 덜 쓸까? 바이든이 쓰던 걸 안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조금을 좀 덜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선 IRA란 법 자체를 폐지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금액은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죠? 조금 이제 내가 이만큼 썼는데 그만큼은 아니고 왜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면 되거든요. 까다롭게 하면 옛날엔 100원을 줬다라면 50원만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뭔가 보급되는 약간 걸림돌이라면 또 반대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건 수요를 굉장히 확대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트럼프가 들어오면 동전의 양면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확대.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주장을 해온 것처럼 자율주행차 관련된 규제는 바로 또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오른팔이 전기차 하는 애인데 네. 전기차 시장을 다 죽인다. 그건 좀 넌센스죠. 다만 이제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의 딴지를 걸고 싶은 건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가 아니라 뭐 전기차를 사도 좋은데 내가 굳이 보조금까지는 안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연료 관련 규제도 해제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리터에 21km 2030년까지 가야 되는 연비 규제가 있거든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리터에 21km 갈 수 있는 차가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예 없잖아요. 결국에 전기차 팔란 얘기예요. 네. 전기차를 끼워 팔면 그만큼 제해 주는 거니까. 그쵸. 요걸 이제 풀면 2030년까지 뭔가 성장 동력이 약간 약화되는 건 있겠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도 가격이면 지난 2, 3년간에 비해서 이젠 보조금을 덜 받아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진입하는 시대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 그렇죠.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네. 가격이 만드는 노하우들이 있고 생산 체계가 되면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최근에 있던 전기차들이 중소형 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격이 착한 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비싸서 못 샀던 걸 보조금으로 대신해 줬던 건데 자체적인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굳이 보조금이 없어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전기차가 언제까지 보조금만 받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대중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이에 그 시간이라는 간극이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는 시간과 주식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간은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다를 수가 않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 한들 그 시간은 또 좀 오래 걸릴 거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가 확대가 되고 2차 전지주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이 오려면 뭘 견뎌야 될까? 이게 또 트리거가 있을까요? 전기차가 좋아진다고 2차 전지가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관념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차 가격이 낮아지면. 그럼요.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전기차가 잘 팔리면 배터리가 좋아져.
그럴 기업도 있고 안 그럴 기업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TV 많이 팔리면 TV 업체 수익이 늘어나요? 아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2차 전지든 전기차든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네. 기술이. 네. 그러면 그 기술과 진화와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아하. 거예요.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 그런 어떤 특정 품목이 아니면 특정 상품이 보급이 된다는 얘기는 네. 대중화된다는 얘기는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 ASP라는 게 떨어진다고요. 네네네. ASP 떨어지면 많이 팔려도 주식 안 올라가요. 음.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들 기업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좋아지는 기업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닌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발라내실 줄 알아야 돼요. 아하.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다 네. 좋아지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예. 기술의 진화 그래서 더더욱이 기업별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요. 뭐 예를 들면 뭐 전고체 전지를 한다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뭔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라는 게 이런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넘게 하는 허들을 넘게 하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까요? 이게 예전에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네. 이 스마트폰이 잘 팔리게 된 계기가 카메라가 좋아지면서였거든요. 네. 그 뒤로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별로 안 움직였는데 아하. 카메라 관련주만 움직였었어요. 맞아요. 이런 식이 전 이미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도 차별화될 수밖에 예. 없다. 예. 전기차 보조금 이슈 때문에 이제 미국 대선 직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도 많이 주저앉았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떨까요? 자동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죠. 일단은 보조금 없애는 것 자체는 우리는 어차피 보조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기차 입장에서는 우리 자동차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도 상업용이라든가 아니면 리스용은 받은 건 사실이지만 네, 네, 네. 뭐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동차는 안 받았으니 꼭 우리한테 이게 불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일단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관세 영향은 있겠죠. 음. 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이미 미국에 현지화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명암도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에 지은 그 전기차 무슨 팩토리더라 그 전용 생산 라인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차가 나오기 시작을 그렇죠. 했고 예. 그래서 현지화는 다 세팅을 해놨는데 보조금 이슈가 또 불거진 예.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아까 예. 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의 정책보다도 기업의 선택이에요. 기업의 네, 선택이요. 결국은 트럼프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차가 팔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기업들이 전기차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배터리를 사주는 건 GM이고 포드인 거예요. 네. 그러면 GM하고 포드가 뭐 트럼프가 아무리 저런다고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고 그래서 계속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얘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내가 있던 생산 라인을 많이 줄일 거고 트럼프가 많이 풀어줬으니 이제는 내연기관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 정책 여부와 상관없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정책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배터리를 사가는 그 기업들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동화 쪽에서 뒤처졌던 기업들에게는 트럼프 2기 집권 시대가 약간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일 수는 그럴 있을 수 텐데 있죠. 예. 사실 또 그 기간 동안 다른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로 앞서가면 또 여기에서 또 안주했다가는 더 뒤처질 수도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되게 제가 볼 때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GM하고 포드는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따라가기 힘든 예. 정도까지 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는 경영진들이에요. GM이든 포드든 경영진들은 임시직들 아닙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사장님이 계약직인 건 아시죠? 저는 임시직이라고 봐요. 네, 임원들은 그죠? 임시직이죠. 임원들이 임시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경영 성과가 중요하죠. 단기 성과. 그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해서 내가 중국을 위기해서 단가를 하기 위해서 한 5, 6년간 노력하겠습니다. 먹힐까요? 잘릴거려? 한 1, 2년 만에 잘릴거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기 성과 내려면 전기차보다는 지금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내연기관에 먼저 집중을 하고 뭐 나중에 전기차가 안 되는 건 나 떠난 다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건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뭐 미국 시장에서 좋은 여건들도 있을 거고 불안한 여건도 있겠지만 어떻게 여건이 바뀌어가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제가 보기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사도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전기차가 많이 팔려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 데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뭐 배터리나 소재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완성차 뭐 쪽으로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될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사실 반도체 쪽도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예. 이게 사실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 TSMC는 이제 확정을 해줬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모르겠고 그 불확실성은 좀 계속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받으면 더 좋은 건데 예. 지금 뭐 주가가 빠지는 게 그거 받고 안 받고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 관세 여부는 문제도 예. 있을 테고. 근데 관세 문제도 잘 생각을 앞에서도 해보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또 어차피 뭐 디램 우리 없으면 뭐 되나요? 음. 그죠? 제가 볼 때 가격 전가가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고민은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 기업들이 기업마다 많이 다르지만 반도체가 안 좋다 좋다가 아닌 것 같고 뭔가 기업별로 뭔가 차별화가 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더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네. 기업별로 차별화. 그럼요. 같은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기업은 기술력이 검증이 됐고 어떤 기업은 기술력을 검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2024년 두 기업의 주가를 가장 크게 근데 갈랐던 이미 요인인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여의도에 있는 그 어떤 분도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점에서 당연한 게 왜냐면 우리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 탐방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그분들 뭐 라인 들어가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일분이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 거기서 연구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애널리스트들도 탐방 안 받고 소통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확연하게 우리한테 드러내주면 모르겠는데 신문에서 나오는 거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저만 해도 예전에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네. 저조차도. 근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돌아가서 하라면 또 깜깜이 아닌데 지금도 깜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이 이제는 한 기업은 검증을 했으니 또 다른 기업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걸 한 번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플레이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야. 봤지 우리가 조금 시차는 있지만 우리도 열심히 따라잡고 있어라는 어떤 추격의 발판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땐 그 정도만 되면 지금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 기업들에 대해 우리가 실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은 이 기업이 땅만 팔아도 되는 가치보다도 너무 싸요. 그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이상으로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달, 네. 지난달에도 제가 항상 이제 뭐 반도체, 삼성전자 여쭤보니까 지금 사는 거는 좀 그렇지만 팔 가격은 아니다. 팔기엔 아깝다 이런 표현도 좀. 쌌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싸졌죠. 훨씬 더 싸졌고 저희들이 싸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 가까이 더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하 2, 3층 가고 그래서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해도 너무한데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자사주를 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건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데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잖아요. 어쨌든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감안해도 너무 싼데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일단은 신뢰가 조금 많이 없어진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의구심도 생겼고 야 이랬는데 저 기업이 이런 문화도 안 좋다는데 나름대로 나중에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그럼 이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죠? 한켠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신뢰가 다 없어졌지만 또 한켠에서는 크진 않아도 그래도 저 더니까 세계 1위였던 기업이고 저력이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 하면 하지 않겠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을 막연한 거란 기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끌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지금 잘해서 1등이 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그래도 저력은 있었네. 그리고 야 이번에 하는 걸 보여주는 걸 보니까 그래도 나중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실력은 있었네. 이것만 제가 볼 때 확인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부터 있다고 하니 예, 거기에 대한 연말에. 시장의 신뢰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또 인사가 또 그 신상 필벌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얼마나 나아갈지를 또 보여주는 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뭐 인사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네. 조선 수군이 얼마나 훌륭하셨어요.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하면 승리를 하고 원균이 지휘하면 패하냔 말이에요. 이게 인사예요.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순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원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원분들은 죄가 없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아마 방송을 많이 들으시면서도 다니시는 분도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잘 되는 게 좋지. 그렇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휘관이 누구냐가 지휘관에 따라서 지옥으로 몰아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천국으로 몰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좀 해주셔서 시장의 신뢰를 많이 찾는 계기가 좀 됐었으면 바람이 있어요. 그러게요. 뭐 이게 진짜 거의 한 1년 전쯤에도 예. 그 분기 보고서상 언제쯤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하고. 왜냐하면 IR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언젠가 될 거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럼 이미 그쪽의 언론 플레이는 이미 신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언론 플레이뿐만 아니라 내부 보고 자체도 멍망이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 누구도 신뢰를 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냥 좀 입증. 보자. 예. 그냥 알았으니까 뭐 한다고 하지 말고 뭐 했다를 보여주라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나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같이 응원도 좀 해주고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주변에서 다니는 우리 식구들일 수도 있고 제 형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응원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갖는 게 어떨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도 너무 싸다라는 예. 거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삼성전자에서 그래도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뭐 주가를 올릴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올릴 요인은 아니고 뭐 3조 정도 소각을 한다고 했으니 그래도 긍정적인 건 맞는 거죠. 뭐 논란이 있는 건데 논란을 할 필요가 없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건데 분명한 건 뭐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뭐 한 거를 이미 한 거니까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고 이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불쏘시개를 일단은 던졌으니 그 불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한테 이제는 검증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SK 하이닉스가 올해 정말 많이 올랐었죠. 네, 좋았죠. 한때 연수익률, 상승률 최고점이 플러스 75%까지 갔었는데 11월 21일 기준으로는 그 연 상승률이 1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물론 시장 대비로는 여전히 아웃퍼폼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직 어떻게 봐야 돼요?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미국 기업도 똑같았고 네. 결국에 엔비디아가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만들던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내년에 있는 거거든요. 이미 나오게 된 보통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내년 시장이 반도체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HBM은 여전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전 반도체 전망에 맞는 걸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반도체라는 게 그분들이 잘못 분석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의외로 기술력이 많이 발달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된다 얘기하기는 지금 좀 섣부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참 되게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걸 또 반영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예. 과연 성장률이 그 뭐 최근에 있었던 외국계 자료만큼 꼭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들이 있죠. 왜냐면 그들도 최근에 보고서 냈던 게 전부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모건스탠리. 예,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엉망인 애들이 너무 많아서 뭐 외국계 보고서에 영향력은 있지만 걔들도 그렇게 전 분석을 썩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 이제 영향력이 크게 큰 거지. 맞히니까 아이, 그 그럼요. 리포트 나왔을 때 다들 또 막 주목을 하는. 네, 별로 맞춘 적도 없어요. 그렇죠? 괜히 막 호들갑만 떨고 외국계니까 우리가 떨지만 여러분들 외국계 증권사 별것도 아니에요. 걔들도 한국 사람인 경우 되게 많고요. 그렇죠, 거의 다. 예, 그냥 제가 다 누군지 모르지도 않는데 그냥 또 하나의 참고 자료인데 다만 영향력은 확실히 한국에서 우리보다는 큰 것 같아요. 큰 고객들 들고 다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은 좀 많이 되지만 그들이라고 꼭 맞는 건 아닌 거고 주식하는 사람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반도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그 관세 영향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중국 쪽에서도 레거시 반도체를 CXMT라든지 조금씩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직 기술 격차는 멀었긴 합니다만 저가 메모리부터 약간 또 잠식해갈 수도 무섭죠. 있는 거고. 왜냐 아까 지금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하락 요인 중에 하나 그거였던 거잖아요. 지금은 뭐 일반 반도체 중에서 DDR4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가는데 중국이 조만간 DDR5로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기술력 여부를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없죠. 분명한 거 우리끼리 먹던 걸 나눠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의 몫이 줄어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팩트인 거잖아요.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도 맞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길게 봐서도 중국이 쫓아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가운 일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도 더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받죠. 우리 또 반도체 장비주들도 네, 있고. 장비주들이 안 되면 중국에서 현재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장 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약간 좀 이렇게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있는데 네. 그 예외가 시한부거든요. 음. 추가 연장을 시켜줄 건지 아니면 그때. 중단할 건지 봐야죠. 그래서 온통 불확실성인 거고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음.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추격을 당하기 시작한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D램이라는 거 한국만 했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빼놓고는 거의 우리가 다였는데 네네네. 이제는 시장에 없던 플레이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제는 뛰는 선수가 3명이었는데 3명이 아니라 몇 명 더 늘어났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이 반드시 되죠.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